네, 안녕하십니까. 토뉴브 토요 뉴스 브리핑의 강성범입니다. 토뉴브는 저희 메타TV 뉴스가 기획한 경기도 유일의 시사 토크 프로그램입니다. 경기도의 주요 현안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연결된 핫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 맞이해서 경기도의 중심 수원시의회 의원 두 분과 함께하는 마당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정종윤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역시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운영위원회 위원이십니다. 박현수 의원도 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김만배 수원조법의 대장동 관리 맡겨 이재명은 다시 검찰 출두 이런 제목으로 뽑아봤습니다. 우선 정 의원님, 이 김만배 씨가 설마 했는데 조폭을 현장 관리 운영을 맡기는데 하필 수원 최대 조폭을 예, 맡겼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참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네. 벌어졌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이게 또 인계동이 제 지역구다 보니까 예. 들리는 소문을 저도 네, 들었습니다. 어떤 거죠? 남문파라고 불리는 남은 8달분인데. 네, 그 인계동에 지금 사실 그래요? 남문파, 북문파 이런 그 조직폭력배들이 예전에 아. 이제 운영을 이렇게 하고 그랬던 네. 사실들이 있는데 사실 몇 년 전에 예. 싹 없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조직분들이 아마 이 소문대로 대장동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이번에 기사를 통해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근데 최대 조폭의 딸이 운영했다면서요? 예, 명의는 딸이라고 하는데 네. 실질적 운영은 저도 찾아보니 37명 가량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원주민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또는 또 이제 토지 보상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위해서 이제 회사의 운영을 맡겼다라고 하는데 참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게 참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 정가의 최대 현안이 하필 경기도에서 일어났고 또 성남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수원까지 번졌어요. 예, 맞습니다. 그 주체는 이제 성남의 뜰이었고 이 액수가 천문학적이 39억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원래 이래요? 저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4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예. 조폭을 고용해서 또 이런 원주민들과의 분쟁 문제 해결을 위해서 투입을 하고 이제 계약을 했겠죠. 예. 계약을 해서 투입을 하고 했다는 게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실제 벌어진 일인가, 이게 벌어질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참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압축하면 성남시에서 이제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그래 놓고선 땅 주인한테는 어떻게 보면 헐값에 네, 맞습니다. 땅값을 쳐주고 실제로 이제 민간 개발을 해가지고 천문학적인 수익을 액수를 벌어들이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이 활약한 건데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참 과연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저도 참 의심스러운데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그 조직 자체가 네. 저는 이제 직접 대장동을 한번 몇 번 방문을 그러셨어요? 했었습니다. 네. 근데 네네. 그 출입구 이부터 네. 이 성남의 뜰을 조끼를 입은 분들이 교통을 통제를 하고 거기에 출입구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역시 대장동 공사 네. 현장에. 그래서 그런 공사 현장에도 그분들이 관리를 하는 형태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소위 현장 관리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사에서 용역을 줬거나 이런 분들인 줄 알았더니 등에 보니까 성남의 뜰이라고 아예 딱 노란 쪽에다 받고 그분들이 직접 이제 그 현장에서도 현장에 투입되는 장비들, 차량들까지 다 네. 교통 정리부터 시작을 해서 돼 있고 또 가서 제가 놀란 거는 구역에 이렇게 나눠져 있고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축 양식들이 비슷하더라고요 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유인가 봤더니 네. 그 구역이 시행사가 아예 정해져 있는 겁니다. 거기. 그래서 그거 찾아봤더니 한 2개 회사가 네. 요 구역은 어디, 요 구역은 어디. 그래서 개인들이 건축회사라든지 설계사무실을 선택할 수가 없고 그 회사에서 정해진 데만. 그래야지만이 성남시에서 허가를 내줄 정도로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 양식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 과연 그 성남시에서 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네. 뭐 연루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불가능한 이다. 본인이 시장으로 재직 시절에 다 벌어진 일들이고 네. 또 역시 사업을 진행했던 SPC 시행사 성남역들도 네. 설립이 이재명 시장이 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네. 주도적으로 한 것이지 왜 이걸 모른다고 하는지 또 자기는 전혀 뭐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네.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이 과정에서 나온 수억이 한 6천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뭐 600만 원 하는 평당 그 당시에 그 대장동의 시세가 근데 이거를 300만 원 반값에 사들였단 말이죠 성남이. 맞습니다. 네, 성남의들이. 그리고 택지는 또 300만 원이라고 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비용을 가지고 또 분양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역시 그 분양하고도 그 택지에 질 수 있는 어떤 주택들을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주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시공사들까지 다 지정을 해놓고 네. 예. 그러면서 결국은 성남의들의 뭐 지분 구조를 제가 찾아보니까 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한 주를 가지고 대주주로 아. 예, 했고 또 금융회사 5곳이 43%, 또 하천대가 1%, 청와동민이 6%. 아. 이렇게 자기들만의 어떤 성남의들의 지분 구조를 나눠 가졌단 말이죠. 그럼 이건 시작부터 모든 이익들을 본인들끼리 나눠 갖겠다라고 아.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부터 치밀했군요. 네. 그러니까 성남의들 조끼 입은 분들이 사실은 조폭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 맞습니다. 토지 보상금 불만을 가진 혹시 주민들이 그 데모할까봐 네. 미리 이제 어떻게 보면 구역 정리를 한 거죠. 지금 이 와중에 엊그제 뉴스가 났습니다. 지난번에는 성남 FC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출두했는데 이번에 이제 드디어 대장동 미래까지 이제 합쳐서 다시 출두하라고 이제 검찰이 통보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는 할 일이 많아서 토요일 28일 날 나가겠다. 그러나 지금 민생에 주력해야 되고 이러는 판국의 야당 말살이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국민의힘 수원시 의원 두 분을 모신 까닭은 지금 이건 제 추측인데요. 민주당 의원님들이 지금 섭외가 상당히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당대표 리스크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뭐 10분 뒤에는 갑니다. 정 의원님, 예. 김만배 씨가 이제 서서히 입을 여는 것 같거든요. 그동안 이제 침묵 모드에서 네네. 서서히 입을 여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압박이 이제 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지금 나온 거 이게 보니까 측근 네. 수사가 이제 시작되고 이게 사실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제 자해소동도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더 입을 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드러난 걸로 봤을 때 뭐 공무원뿐만 아니라 뭐 시의원, 로비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점차 드러나는 걸로 봐서는 결국엔 버티지 못하고 사실을 얘기하지 않을까 예.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도 자주 뵐 거 아니에요. 아, 혹시 저희 좀 사적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눠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대표 관련해서. 사실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어떤 분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게 한참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말을 아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10분 이해는 갑니다. 네, 본인 당 대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을 아끼시는 건 이해가 가지만 하실 말이 있으면 저희 수원시 시의원뿐만 아니라 네. 경기도 의원분들께서도 민주당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좀 우리 경기도민과 수원 시민 그리고 각자 지역구 주민분들을 위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본인들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정 의원님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뉴스 관련해서 청년들이 지금 뭐 영끌적 지금 뭐 예. 영망족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정말 상실감이 큰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반응이? 사실 배신당했다라는 느낌이 어. 가장 크죠. 네. 왜냐하면 저희 당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주변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네. 대학교 때 이제 청년들 아주대 청년들이랑도 많이 소통을 하고 있고 지역 청년들과 많이 소통을 하는데요.
사실 문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 네. 기대를 했던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동안에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네. 뭐 이런 집을 사겠다라는 이런 소망 자체가 많이 무너졌고 또 이런 심리에 쫓기다 보니까 이제 연끌을 해서 구매했던 그런 20대, 30대 청년들도 지금 허리가 휠 정도로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다 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간 상황인데 지금 이런 대장동 이슈가 터지면서 쉽게 돈을 벌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네. 또 누군가 부의 이제 그 배분을 정해서 그걸 가져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 또 그게 민주당 지금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가 네. 연루되어 있다는 거에 또 큰 충격이 있죠. 또 이제 일부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어떻게요? 사실이면 사실이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좀 검찰에 나와서 정확하게 얘기를 좀 더 일찍 했으면 어땠는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청년분도 계셨어요. 민주당 뭐 분이 지지자셨는데 아니면 아니다라고 검찰에 출두해서 네. 네,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 그 법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지 말고 팩트와 증거로 말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의원님, 저 이재명 대표가 이제 28일 날 출동하는데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증언을 할까요? 글쎄요, 뭐 저는 역시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예. 다 세상에 이미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이 떳떳하다라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검찰에 출석해서 예. 나는 이러이런 점은 나의 잘못이 아니고 나는 모른다라고 정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든가 네. 예, 그런 것도 아니고 다수당이라고 하는 뒤에 숨어서 그거를 세력화시켜서 자기를 방탄할 수 있는 어떤 국회를 만들어 놓고 민주당을 지금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또 민주당 의원들도 소수파들은 잘못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예. 당과 개인의 비리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라고 앉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동조하는 의원들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본인 개인의 어떤 생각은 아니겠지만.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본인인 이재명 대표가 정말 본인이 잘못이었고 떳떳하면 검찰에 네. 나와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팩트와 증거를 가지고 반박을 하고 하면 될 것이지 네. 뭐 본인은 말로는 맨날 잘못한 게 없다고 하면서 검찰 출두도 뭐 이런저런 사유들을 대서 지속적으로 미루고 또 출두해서도 역시 뭐 각본에 짜여진 연극이라고 하는 네. 말로서 넘기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의 한동훈 법무장관이 얘기했듯이 이 팩트는 이렇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아니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뭐 그런 부분들도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또 더군다나 지금은 뭐 많은 청년들 또 민주당을 지지했던 지지자분들께서도 개인에 대한 부분들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정작 본인이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고 지금 있는 참 이 사태가 참 어떻게 보면 뭐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지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한테 사실은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연 본인도 법조인이었고 또 어떤 공당의 대표를 맡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좀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예 그리고 뭐 책임질 건 책임지고 이런 것들을 해야 우리나라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지 이 공당의 당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발뺌만 하고 자기는 어떤 그 다수당의 등 뒤에 숨어서 언제까지 뭐 방탄국회를 만들 건지 참 개탄스럽습니다. 네. 포커스를 다시 김만배 씨로 한번 맞춰보죠. 이저 많은 국민들을 좀 상실감에 쌓이게 하고 또 이 김만배라는 분이 정말 만만한 분이 아니다라고 느낀 게 법조계, 판검사 그리고 언론계 로비 백태가 드러나는데 이 저 진보좌파 언론의 이제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한겨레 기자가 해고되고 지금 사장하고 편집국장은 이제 사퇴 국면에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정 의원님? 이거 역시 진짜 절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할 정도의 일이었죠, 사실은. 네. 한겨레 기자가 6억 플러스 3억 네. 뭐 수사가 액수가 도중에, 커요. 네, 도중에 드러났다라고 하는데 언론인이 정치인에게 이제 돈을 받고 그에 대한 유리한 기사를 써준다. 이게 과연 진짜 이제 벌어졌나라는 사실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예.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지만 법조계 인사들한테 뭐 골프 접대, 뭐 500만 원을 챙겨서 100만 원씩 져주면서 내기 골프를 네. 쳤다라든가 뭐 주중에는 뭐 시의원, 주말엔 공무원 네. 접대를 했다라든가 이런 녹취 파일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고 네. 그 또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원래 언론계 뭐 로비도 설이었다가 실제 한겨레 기자뿐만 네, 네. 아니라 이제 그 3명의 기자가 더 있죠. 네. 통해서 실제 전달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로 일어나다 보니까 아까 그 박현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치밀하게 처음에 부의 분배부터 어떻게 언론계를 장악하고 로비를 할 것인가, 법조계는 어떻게 로비를 할 것인가 이런 치밀한 계획 속에 모든 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네. 참고로 이제 한겨레하고 한국일보 기자는 해고됐고 네. 중앙일보 기자는 이제 사표 수리가 됐습니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이런 어떤 뭐 부정부패를 하는 집단에 그 언론인들이 참 매수됐다라고 하는 게 예. 참 상당히 안타깝고요. 또 우리나라의 어떤 진실, 또 어떤 정론 집필을 해야 될 언론사 기자들, 네. 또 거기에 대표까지 그 어떤 이런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집단. 아마 김만배 씨 혼자 네. 했다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예, 뭔가 뒤에 그 정도의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우에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그 배우를 굳이 뭐 말씀 안 드려도 저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네.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뭐 법조계면 법조계, 언론계면 언론계, 경제계면 경제계, 하물며 공무원들까지도 다 거기에 포함됐다라고 하는 네. 것들을 보게 되면 과연 김만배 씨 혼자 개인이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거기에 같이 동참했던 또 뭐 남욱 변호사라든지 네. 이런 변호사 집단들에서도 역시 법조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로비에 가담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또 법조계 선후배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니까요. 네. 또 그 속에 또 법무법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같이 엮여 있다 보니 그 법무부분에 속한 예, 변호사들이 당연히 법조계 선후배들하고 또 네. 어떤 관계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런 자기들만의 어떤 생태 구조를 만들어 놓고 네. 그 구조 속에서 서로의 어떤 먹이사슬을 만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당시 성남시 의회 의원님들도 많이 매수됐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최윤길 성남시 의회 전 의장은 1억을 추수하고 40억을 약속받고 이거는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 당적까지 옮겼어요. 시의회 의원님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로비가 좀 있나요? 없습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지금 야당 쪽에서는 이런 주장을 해요. 왜 50억 클럽 수사는 안 하느냐. 네? 그 박영수 전 특검이라든지 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런 분들 그리고 지금 이분이 제가 볼 때는 핵폭탄급일 것 같은데 권순일 전 대법관 이런 분들 왜 수사를 안 하느냐. 그리고 지금 남욱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김만배와 김수남은 깐부 사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자, 민주당, 야당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정 의원님. 우선 그분들도 당연히 수사를 해야겠죠. 해야 네.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남욱 변호사의 녹취록, 정영학 녹취록을 네, 토대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네. 그 2020년 3월 녹취록 보니까요. 네. 제가 판단을 했을 때 검찰에서는 몸통 이재명 대표라고 이제 추측을 하죠. 네. 이재명 대표부터 소환 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세분화하게 그분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분들을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진술상 그리고 또 녹취록상에 가장 큰 증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부터 수사를 하면서 가지치기 수사를 나가겠죠. 그분들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겠죠. 수순과 절차의 문제다. 네, 맞습니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분들에 대해 수사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역시 뭐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들한테 퇴직금 50억을 네. 줬다는 부분 가지고 뭐 본인의 어떤 정치 생명이 끝나지 네. 않았습니까? 네. 뭐 이후에 어떤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이분들에 대한 수사도 저 역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요. 네. 또 검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그냥 무마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 뭐 잘 아시다시피 각상도 전의 아들이나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 네. 여기는 뭐 사실 화천대유라고 하는 곳에 음. 예, 소속이 돼 있으면서 네. 뭐 50억을 받아가고 또 역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은 아파트를 시세 대비 좀 낮게 분양을 받고 이런 특혜들을 받고 또 왔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수사를 뭐 배제하거나 하진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근데 역시 순서에 있어서 네.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몸통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 그 몸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수사를 세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또 차후에 네. 예,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거라고 보고요. 또 여기서 보게 되면 뭐 관련된 분들 같은 경우가 사실 뭐 이 개인들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컨소시엄을 했던 회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이런 회사들도 역시 어. 뭐 수사 대상에는 계속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차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정진상 씨는 그동안 이 김만배 씨와 따로 연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했었는데 8개월에 걸쳐 29번의 통화 기록을 내미니까 김만배 씨와 세상 얘기를 나눴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김용, 유동규, 김만배, 정진상 이 네 분은 서로 만난 적이 없다 그랬는데 이 식당 주인이 네 사람이 만나는 고정적인 룸이 있었고 외상 거래도 했다 이런 뉴스가 들어왔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만배 수원 최대 조폭의 대장동 관리 막혀 이재명은 다시 검찰 출동 첫 번째 주제에 들어갔습니다.